경찰이 잡아요? 아니면 뭐 누가 마녀를 잡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종교재판소에 소속된 종교재판관들이 마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재판관들은 원래 이단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마녀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권력이 엄청 세졌겠다. 자, 그런데 과연 종교재판소만 마녀를 재판했을까요?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의 재판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아, Accuse this woman of the craft of witchery. Behold the eyes of the demon. 교수님 그러면 네. 재판을 하려면 고발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원 씨 만약에 고발하려고 그러면 뭘로 고발하시겠어요? 마녀나 마법 같은 범죄로.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인다. 뭐지 저 분위기는? 고마워. 갈게. 어디로 가면 돼? 재판이야. 예, 당시 유럽에서 이 마녀를 재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체계가 갖춰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판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마녀를 잡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와, 최악인데.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어떤 고발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살펴볼 사례는 1580년에서 9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났던 알자스 로렌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치안판사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니콜라스 레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니콜라스 레미는 약 800명의 마녀를 사형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와. 그중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농촌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리에트. 그런데 이 마리에트가 이웃에 사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다 같이 일해놓고 클라우드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더 많은 건초 더미를 가져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마리에트는 클라우드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의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행은 클라우드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에트가 사는 마을에서 또 다른 남자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또다시 닭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병이구나. 이제 사람들은 마리에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 없는 말들을 하나 둘씩 붙이게 돼요. 즉 마리에트가 검은 염소에 올라타는 것을 봤다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마리에트가 악마를 소환해서 사람들을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자 처음에 이 마리에트와 말다툼을 벌였던 그 클라우드가 마을 대표로 나서서 마리에트를 아예 마녀로 고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미운 사람 고발한 거네요. 심지어 피해 입었던 사람들. 자, 이런 황당한 고발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진 사례는 사실 되게 많아요. 결국 마녀 재판은 사실상 각종 복수의 수단 또는 이해관계가 걸린 싸움에 이용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올리비아 씨, 그때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마녀로 몰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그 재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고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마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애기도 있었고 뭐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잠을 너무 깊게 자는 이유로도 고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잠을 깊게 자면 악마를 만난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잠을 깊게 자는 거를 고발할 정도면 죄죠. 거의 뭐 부부네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거의 가족끼리 거의 고발을 하네. 사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즉 사회적인 보호망이 약한 약자들이었는데 특히 마녀로 많이 몰렸던 이들 중에는 산파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가진 산파들을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직업적인 경쟁 상대로 여겼거든요. 그래서인지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 이들을 마녀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즉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산파들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마녀로 지목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야, 끔찍하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재판을 받았을까요? 벌써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지금부터 악명 높았던 그 마녀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되나요? 무서운데요.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시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좀 말도 아니고.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돋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에?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빠져나올 수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